여러분, 인공지능 AI가 세상을 바꾼다는 이야기 하루가 멀다 하고 들으시죠? 그런데 이 혁신적인 기술이 월스트리트를 지탱하는 10조 달러 규모의 사모펀드 시장과 3조 달러 규모의 사모신용 시장에 치명적인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AI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충격이 어떻게 7단계를 거쳐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시장으로 번질 수 있는지 6분 동안 아주 깊고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과거로 조금 돌아가 보죠. 지난 10년간 소프트웨어, 특히 사스라고 불리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사모펀드의 가장 사랑받는 투자처였습니다. 여기서 사스란 복잡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직접 설치하는 대신 인터넷 접속만으로 매달 이용료를 내고 쓰는 방식을 말합니다. 2000년만 해도 전체 사모펀드 거래의 2%에 불과했던 소프트웨어 인수는 2025년 약 30%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고객이 한번 쓰면 잘 바꾸지 않고 마진율이 70에서 80%에 달하며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 덕분이었습니다. 빚을 내서 기업을 사는 사모펀드들에게는 아주 이상적인 목표물이었죠. 사모펀드들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1900개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업을 4,400억 달러 어치나 사들였습니다. 특히 2018년에서 2022년 사이 호황기에는 수익의 60배라는 엄청난 거품 낀 가격으로 기업들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줄 알았던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AI가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사스 비즈니스 모델의 붕괴입니다. 기존 사스의 핵심 돈줄은 직원이 늘어날수록 소프트웨어 계정, 즉 시트 수가 늘어나 결제 금액이 커지는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AI 에이전트가 인간 분석가 3명의 일을 혼자 처리하게 되면서 기업들은 더 이상 3명분의 계정을 결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게다가 생성형 AI 덕분에 개발자가 아니어도 정교한 소프트웨어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비싼 돈을 주고 기존 프로그램을 쓸 이유도 사라지고 있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2026년 초 불과 며칠 만에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무려 3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관련 ITF는 고점 대비 30%나 폭락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1년 인수 당시보다 대출이자 비용이 무려 55%나 상승하면서 수익은 줄어드는데 갚아야 할 이자는 폭증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비스타 에퀴티 파트너스가 인수한 플루럴 사이트는 아예 대출 기관에 경영권을 넘겨주는 열수의 인도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빚을 못 갚아 회사를 포기한 것이죠. 문제는 이 위기가 소프트웨어 회사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모펀드 업계는 현재 역대 최악의 자금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돈을 실제로 돌려주는 비율인 DPI는 고작 6%로 역대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고 팔리지 않고 쌓여있는 자산만 3만 천원이 넘습니다. 돈줄이 마른 사모펀드들은 결국 펀드 자체를 담보로 또 빚을 내는 이른바 NAV 파이낸싱이라는 위험한 대출까지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빚 위에 빚을 쌓는 이 규모가 벌써 1,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더 무서운 건 3조 달러 규모의 사모신용 시장입니다. 사모신용은 은행이 아닌 민간 자본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시장인데 전체 거래의 최대 25%가 소프트웨어 기업에 물려 있습니다. 스위스 최대 은행 UBS는 심각한 AI 파괴 시나리오에서 이들의 부도율이 13에서 15%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이를 두고 바퀴벌레에 비유했습니다. 주방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벽장 뒤에는 수백 마리가 숨어있듯 불투명한 시장 특성상 하나의 부실은 거대한 연쇄의 붕괴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자 대신 빚을 더 얹어주는 PIK, 즉 현물 대신 지급 방식이 늘어나는 등 위험 신호가 곳곳에서 켜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들만의 리그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7단계를 거쳐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1단계, AI가 기존 소프트웨어를 무용지물로 만들면 2단계, 상장된 사스 기업들의 가치가 폭락합니다. 3단계, 사모펀드들이 과거에 비싸게 산 기업들의 빚을 갚지 못하게 되고 4단계,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모신용 시장이 거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5단계, RS, KKR, 아폴로 등 주식시장에 상장된 대형 투자 운용사들의 주가가 급락하며 6단계 논란 은행들이 대출을 확 조이게 됩니다. 마지막 7단계, 결국 자금줄이 마르면서 일반 성장주와 금융주 전체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주식시장을 덮치게 됩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건 이 위기의 반가쇠를 당기는 게 바로 사모펀드 자신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모펀드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AI를 적극 도입하면 결국 자기들이 보유한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의 매출을 깎아먹는 자기 파괴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과거 위기들과 비교해 볼까요? 2000년 닷컴 버블은 주식시장에 국한된 위기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은행 시스템의 주택담보대출 위기였죠. 이번 위기는 다릅니다. 사모펀드라는 불투명한 그림자 금융에 AI 파괴라는 구조적 충격과 고금리가 동시에 덮친 초유의 사태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S&P 500 지수의 25에서 30% 폭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수혜를 보는 곳도 명확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AI 인프라 기업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은 기존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며 더 큰 성장을 거둘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AI는 엄청난 혁신이지만 수조 달러의 빚을 쌓아 올린 사모펀드 시장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중대한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AI 관련주를 사는 것을 넘어 거시적인 위기 지표를 모니터링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2026년 7월로 예정된 상장 운용사들의 부채 만기 현황과 실제 부도율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분 동안 다룬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한 단계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 29%는 내일도 시장의 핵심을 찌르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